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기원을 파헤치는 유레카입니다. 여러분, 설날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맞습니다. 세뱃돈이죠. 근데 이거 그냥 어른들이 애들한테 주는 용돈이라고 생각하셨죠? 틀렸습니다. 원래 세뱃돈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만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이 문화가 시작된 이유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설날에 봉투 건넬 때 할 말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세뱃돈의 진짜 정체 제대로 까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초등학생이 설날에 받는 세뱃돈 평균 금액은 약 15만 원입니다. 많으면 30만 원까지도 받죠. 근데 여러분, 1960년대만 해도 이게 100원이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1만 원 정도? 그럼 조선시대엔 얼마였을까요? 정답은 0원입니다. 왜냐고요? 돈을 안 줬거든요. 조선시대 세뱃돈의 원래 이름은 세배전도 아니고 압세전 또는 압세돈이었습니다. 압세전, 한자로 누르랍, 나이세, 돈전, 직역하면 나이를 누르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압세전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선 후기, 그러니까 1800년대 이후에나 등장합니다. 그 전엔 뭘 줬냐고요? 조선시대 문헌 동국세시기를 보면 설날 아침에 어른에게 세배를 드리면 어른이 덕담과 함께 떡이나 과일 또는 엿을 주었다고 나옵니다. 돈이 아니라 먹을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조선은 농경사회였고 돈보다 쌀과 곡식이 훨씬 더 실용적이었거든요. 특히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떡은 쌀로 만들죠. 쌀은 생명력의 상징이었어요. 설날에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먹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이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즉, 세뱃돈의 원형은 나이를 건강하게 먹으라는 의미의 떡이었습니다. 돈은 나중에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떡 대신 들어간 거예요. 그럼 압세전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건 중국에서 넘어왔습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 문헌에 이런 전설이 나옵니다. 옛날에 숭이라는 요괴가 있었대요. 이 요괴는 설날 밤에 자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는데 그러면 그 아이가 열병에 걸려 죽거나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한 집에서 이 요괴를 막기 위해 구리로 만든 동전 8개를 붉은 종이에 싸서 아이 베개 밑에 놨습니다. 밤에 요괴가 나타났는데 동전에서 빛이 번쩍 나면서 요괴가 도망갔다는 전설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설날에 아이에게 동전을 주는 풍습이 생겼고 이걸 압세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쁜 것을 누르고 나이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한국에도 조선 후기 청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 개념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복의 개념을 추가했어요. 한국의 세뱃돈 문화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나쁜 걸 막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더하는 문화였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세배를 받은 어른이 덕담으로 올해는 복 많이 받으렴, 건강하게 자라렴, 학문에 정진하렴 같은 말을 했어요. 이 덕담과 함께 주는 떡, 과일, 그리고 나중에는 돈까지 이 모든 게 복을 전달하는 매개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세뱃돈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전달이에요. 실제로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세뱃돈 액수가 크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은 그 봉투를 소중하게 보관했습니다. 왜? 그 안에 어른의 복이 담겨 있다고 믿었거든요. 자, 그럼 정확히 언제부터 떡이 아니라 돈을 주기 시작했을까요? 결정적 전환점은 1960년대, 70년대 한국의 산업화입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화폐 경제가 본격화되죠. 떡을 일일이 만들어 나눠주는 것보다 돈으로 주는 게 훨씬 간편했어요. 1962년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요즘 아이들은 세뱃돈으로 돈을 선호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이 시기부터 떡에서 돈으로의 전환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1970년대 들어 새 돈을 주는 문화가 생겼어요. 은행에서 설 전에 새지폐 교환하러 가는 풍경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이때 정착된 겁니다. 왜 새 돈이냐고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새 돈은 새해의 새로움을 상징하거든요. 구겨진 돈을 주면 복도 구겨진다는 속설까지 생겼어요. 그럼 왜 세뱃돈 금액은 계속 올라갈까요? 단순히 물가 때문만은 아닙니다. 1980년대 초등학생 평균 세뱃돈은 약 500원에서 1000원, 1990년대는 5000원에서 만원, 2000년대는 만원에서 3만원, 2020년대는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입니다. 10년마다 거의 5배에서 10배씩 올랐어요. 왜냐하면 세뱃돈은 경제적 가치 외에 사회적 체면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세배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관계의 확인이에요.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아끼는지 또는 우리 집안이 얼마나 여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되어버린 거죠. 2010년대 이후로는 세뱃돈 상한제를 가족 내에서 합의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조카 1인당 5만 원 이상 안 주기로 하자 같은 거요. 왜? 경쟁적으로 올라가니까 부담이 커진 거예요. 자, 이제 세뱃돈 봉투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이 봉투도 원래는 없었습니다. 조선시댄 떡이나 과일을 그냥 손에 쥐어줬어요. 돈을 주기 시작하면서 봉투가 등장한 건데 초기에는 그냥 흰 종이에 싸서 줬습니다. 그러다 1970년대부터 전용 세뱃돈 봉투가 시중에 나오기 시작해요. 빨간색이나 노란색 바탕에 복자나 까치, 매화 같은 길상 모양을 넣죠. 근데 이 색깔도 의미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애군을 쫓는다는 의미, 노란색은 황금은 부를 상징합니다. 중국의 홍바오 문화에서 영향받은 거예요. 요즘은 캐릭터 봉투, 심지어 돈을 넣으면 음악이 나오는 봉투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 안에 복이 들어있다는 상징성입니다. 세뱃돈 문화는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동아시아 전역에 비슷한 풍습이 있어요. 중국은 홍바오라고 해서 빨간 봉투에 돈 넣어서 줍니다. 금액보다 짝수가 중요해요. 4는 피하고 8은 선호합니다. 발음이 발제와 비슷하거든요. 일본은 오토시다마라고 해서 원래는 세신에게 바치는 떡이었다가 돈으로 변화했습니다. 금액 기준이 명확합니다. 3세에서 5세는 1,000엔, 초등학생은 3,000엔, 중학생은 5,000엔 이런 식이에요. 베트남은 리시라고 해서 새 지폐를 빨간 봉투에 넣어줍니다. 금액보다 새 돈이 중요하고 짝수를 선호합니다. 한국의 독특한 점은 뭘까요? 우리는 금액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집안마다 관계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덕담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덕담 없이 그냥 봉투만 주면 예의 없다고 생각하죠. 자, 정리해볼까요? 첫째, 세뱃돈은 원래 돈이 아니라 떡과 과일이었습니다. 생명력과 복을 전달하는 매개체였죠. 둘째, 압세전이라는 개념은 중국에서 넘어왔지만 한국은 여기에 복의 철학을 더했습니다. 단순히 나쁜 걸 막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더하는 문화로 발전시킨 거예요. 셋째, 1960년대 70년대 산업화 이후 떡이 돈으로 바뀌었고 금액은 사회적 체면 경쟁 때문에 계속 올랐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전달이에요. 그래서 유레카식 한 줄 정의 내리겠습니다. 세뱃돈은 돈이 아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건네는 복과 건강을 담은 시간 여행 티켓이다. 설날에 봉투 건넬 때 이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이 안에 내 복이 들어있으니 올 한 해 건강하게 잘 쓰렴. 그럼 그 세뱃돈 진짜 의미가 살아납니다. 지금까지 세상 모든 것의 기원 유레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